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알아줄까요? 안타깝게도 부부의 침실에서만큼은 그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치 전쟁을 치르듯 격렬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은 행복이 아닌 신체적 불편함으로 혹은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안타까운 착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면 상대방이 더 큰 감동을 느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무조건 물리적 시간을 오래 지속해야만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저는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 오래된 오해들을 따뜻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최상의 만족감을 맛보는 기적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처럼 힘없이 흐르는 마무리가 아닌 거대한 댐이 열리듯 강력하게 배출되는 생명력의 비밀까지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 당신의 밤은 의무가 아닌 치유의 시간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젊음의 활력을 되찾고 부부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의학적 처방전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처방해 드리는 의학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이지만 아내와의 내밀한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정서적인 교감이 아닌 해내야만 하는 과제나 수행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단거리 선수처럼 사랑을 나누는 시작전부터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신체는 기계적인 마찰만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여성의 내면은 수천 수만 개의 섬세한 감각, 신경과 점막, 그리고 근육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인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곳을 무작정 자극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속도와 압력은 상대방에게 통증을 주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수, 아니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남편은 움직임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역설적이게도 하이츠잘, 정지, 상태, 다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결합하여 깊이 밀착된 그 직후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하나가 된 직후 약 1분에서 2분 동안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서로의 천을 느끼며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수용성 이완 레셉티브 릴렉세이션 이 단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존재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하며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방어 기제는 더욱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마찰 계수가 높아져 양쪽 모두에게 쓰라림과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뿐 그 어떤 긍정적 자극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포옹한 채 기다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성의 따뜻한 청아, 혈류의 열기가 접촉면을 통해 여성의 몸 깊숙이 전달됩니다. 여성의 뇌는 이 정지된 시간을 공격이나 침입이 아닌 따뜻한 포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꽉 닫혀있던 내면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남성을 부드럽지만 빈틈없이 감싸 안게 됩니다. 이 밀착감이야말로 진정한 교감의 시작점입니다. 남편이 나를 배려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사랑의 촉매제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등 뒤로 손을 돌려 꽉 끌어안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는 함께 리듬을 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떨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사랑은 기승전결이 있는 한편의 드라마여야 합니다. 초반의 핵심 원칙은 본질 부드럽고 섬세하게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을 빌려 설명하자면 진입할 때는 약하고 부드럽게 후퇴할 때는 탄력 있게 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느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게 다가가고 천천히 물러나는 것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여성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내면 앞쪽 부분에는 감각이 집중되어 있지만 동시에 통증을 느끼는 통각 또한 매우 예민합니다. 따라서 진입할 때는 마치 다리미로 구겨진 옷을 정성스럽게 펴듯이 묵직하고 천천히 압력을 가해 내면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주는 듯한 압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날 때는 살짝 리듬감을 주어 그 빈자리가 아쉬워 스스로 수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슬로우 모션과도 같은 움직임은 여성의 감각을 피부 표면이 아닌 깊은 내면에서부터 활성화시킵니다. 느린 움직임은 상대로 하여금 매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음 자극은 언제 올까 하는 기대감을 증폭시켜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의 농도를 서서히 그러나 아주 짙게 상승시킵니다. 또한 남성에게도 이 느린 초반의 시간은 스스로의 호흡을 조절하고 감각을 제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훈련 시간이 됩니다. 초반에 충분히 예열을 마쳤다면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움직임은 직선 운동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여성의 내면은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입니다. 단순히 앞뒤뿐만 아니라 위아래 좌우의 감각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앞쪽 벽이나 측면 혹은 더 깊은 곳 등 다양한 위치에 분포해 있습니다. 단순히 직선으로만 왕복하는 것은 이 신비로운 지도에서 오직 한 길로만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중반부 최고의 테크닉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깊이 연결된 상태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 안에서 움직임의 폭을 작게 하여 왼쪽 벽을 향해 3번 지그시 압박하고 다시 오른쪽 벽을 향해 3번 압박하는 방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내면을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탐색하는 이 움직임은 상대방에게 직선적인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입체적인 충만감을 선사합니다. 남성의 신체가 내면의 굴곡을 자극할 때마다 여성은 복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골반 기저근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며 남성을 꽉 잡아주는 반응이 온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부를 지나 상대방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감정의 표현이 고조된다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속도를 조금 높여 강렬한 마찰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적인 고속 주행보다는 강약 조절이 필수입니다. 강하게 10번 마음을 표현했다면 다시 부드럽게 5번 달래주는 식의 리듬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끝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나 혼자 감정이 벅차올랐다고 해서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감정의 절벽 끝에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소외감을 줍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격렬해지고 근육의 수축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까지 남성은 자신의 욕구를 잠시 조절하고 여성의 리듬에 맞춰주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여유이자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의 행위를 얼마나 오래 해야 여자가 만족할까요? 1시간, 30분 많은 남성들이 오래 할수록 좋다는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긴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성의 몸에서 분비되는 자연스러운 윤활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면이 건조해지고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수천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성이 최고의 만족을 느끼는 최적의 연결 시간은 바로 8분에서 13분 사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시간이 아닙니다. 단 8분에서 13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이 시간을 제외한 두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순수 시간을 말합니다. 이 8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의 골반에 충분한 혈액이 몰려 따뜻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뇌를 자극하여 감정의 역치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생리학적인 최소 시간이자 최적의 시간입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오래 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8분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초반의 정지 중반의 입체적 움직임, 후반의 리듬감을 꽉 채워 밀도 있게 진행한다면 그 8분은 1시간의 지루한 노동보다 100배 더 강렬한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타이머를 두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오래가 아니라 밀도 있는 8분 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성이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의 정점에서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그 마법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체력이 아니라 센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시간 동안 환상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부실하다면 활용점정을 찍지 못한 그림과 같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자 관계의 피날레인 그 순간. 그런데 요즘 많은 남성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숙이십니다.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던 배출력은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마무리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을 감동시킬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는 남성에게는 최고의 해방감을, 여성에게는 이 남자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는 정복감을 줍니다. 약해진 마무리의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배출을 담당하는 근육이 노화되고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의 분출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강력한 수축 작용에 의해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펌프질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이 바로 우리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한 골반적은 pelvic floor muscle, count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떨어져 쾌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강직도도 약해지고 원하지 않을 때 에너지가 새어나오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근육만 제대로 단련시킨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못지않은 안이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요한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근육은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며 남들이 모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마법의 근육을 정확히 찾아내는 방법과 침실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체적인 트레이닝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줄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저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원숭미의 활력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제 남성의 성적 능력을 결정짓는 절대 반지와도 같은 핵심 근육, 즉 골반 저근을 찾아내고 단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이 좋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엉뚱한 곳에 힘을 쓰다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배에 힘을 꽉 주거나 엉덩이 근육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강력한 분출은 배나 엉덩이가 아니라 요도를 감싸고 있는 속근육이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근육을 단련해봤자 배심만 생길 뿐 우리가 원하는 활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이 근육은
골반 깊숙한 곳 아주 은밀한 위치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소변 줄기를 끊어보는 테스트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뚝 멈춰 보십시오. 이때 흐름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 안쪽 어딘가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뒤쪽이 살짝 조여지면서 중심부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듯한 느낌. 바로 그 느낌이 드는 곳이 우리가 찾는 근육입니다. 이때 아랫배나 허벅지에 손을 대보았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오직 몸 안쪽의 근육만으로 통제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활력의 스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오직 근육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아주 가끔씩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훈련을 한답시고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줄기를 끊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배출 중에 억지로 근육을 수축시키면 방광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잔뇨가 남거나 심각한 비뇨기 과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니 볼일을 보실 때는 시원하게 보시고 훈련은 방광이 비어있는 평상시에 하셔야 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원리는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에 부하를 주고 휴식을 주는 과정을 반복하여 근섬유를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는 상관없이 방금 찾은 그 근육을 소변을 참을 때처럼 강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자극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초 동안 꽉 조이고 3초 동안 힘을 완전히 빼고 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5초, 수축 5초, 이완. 그리고 10초, 20초로 늘려나가 최종적으로는 한 번 조일 때 30초 이상 버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플랭크 운동을 하듯이 근육의 지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30초가 힘들다면 10초나 20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자주 하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최소 50회에서 100회 정도 반복할 것을 권장합니다. 100회라고 하니 너무 많아 보여 부담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 꽉 막힌 도로, 위차 안에서 심지어 회의 중에도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지금 남자의 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1개월에서 2개월만 지속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강직도입니다. 이전에는 힘이 없고 유약했던 상태가 단단해지고 각도 자체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 근육이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클라이맥스 순간 예전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흘러나왔다면 이제는 강력한 압력으로 분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쾌감의 강도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흐지부지했던 마무리가 강력한 절정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은 오직 꾸준한 땀 방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검증한 전공법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속의 비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발끝으로 서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까치발을 들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 생리학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인데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스태미나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볼일을 볼 때 사람의 몸은 일종의 무장 해제 상태가 됩니다.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땀 구멍과 모세혈관이 열리게 되죠. 다 보고 나면 몸이 으스스 떨리면서 한기를 느끼는 현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벤뇨 후 떨림이라고 하는데, 천이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빼앗긴 열을 보충하기 위해 근육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외부의 기운에 노출되거나 몸의 양기가 빠져나가는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소변을 볼 때조차 마음을 놓지 말고 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서서 이를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이 앞에 섰을 때 입을 꽉 다물어 치아를 맞물리게 하고 발 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발가락 끝에 실은 상태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하체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골반 저근과 뒤쪽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볼일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체와 골반 근육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가두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신장 기능이 강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식 능력과 원기를 관장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화장실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매번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에 10여 분씩 하체와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흐름이 굵어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관계 시 허리 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볼일도 보고 하체도 키우고 활력도 키우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니 오늘부터 당장 화장실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 공중 화장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발을 들면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으니 살짝만 들어 종아리에 텐션을 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기술부터 근육 단련법,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까지 남성의 힘을 키우는 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근육과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육체 노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컨트롤, 즉 심리적인 기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남성의 반응은 하반신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되는 작용입니다. 내가 흥분해야 피가 돌고 내가 명령해야 그 절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오히려 뇌를 긴장시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수행불안, performance anxiety 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남성들의 조급증이나 중년 남성들의 자신감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침실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내밀하고 따뜻한 놀이터지, 당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살벌한 시험장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눕는 순간부터 자신을 평가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지난번에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 오늘은 과연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뇌를 잠식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고개를 드는 현상은 부교감 신경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그곳으로 피가 쏠려야 가능한 일인데 긴장과 불안은 정반대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성이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성 반응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정복하러 온 전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즐거운 춤을 추러 온 파트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즐거워야 아내도 즐겁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중간에 조금 반응이 줄어도 괜찮다는 뻔뻔함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절의 기술, 즉 멈춤의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정지 시작법, stop start technique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감각이 몰려오는 그 순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근육에 힘을 주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반사작용이 시작된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배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이 붙은 도화선은 밟아서 끄는 것이 아니라 도화선 자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내 몸의 흥분도를 1점부터 10점까지의 수치로 나누어 상상해 보십시오. 1점은 아무 느낌 없는 평온한 상태, 10점은 배출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9점이나 10점에 도달해서야 멈추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현명한 남자는 7점 즉,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제 슬슬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과감하게 모든 하체의 움직임을 멈춥니다. 연결을 끊고 밖으로 나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동작을 멈추고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봇처럼 멈춰버리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체의 동작은 멈추되 입술은 아내의 입술이나 목덜미를 찾으십시오. 손으로는 아내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반신의 자극은 차단하되 상반신의 애무를 지속함으로써 여성의 흥분은 유지시키고 남성의 흥분 수치만 7점에서 5점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흥분이 가라앉으면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 뒤에 마지막 4번째에 비로소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의학의 대가 마스터스 앤 존슨 박사가 제안한 조절 훈련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지하는 것만으로 조절이 힘들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 압박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방법인데 부부 사이의 신뢰를 쌓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흥분도가 7점에 도달했을 때 잠시 밖으로 나와 중심부의 밑부분, 즉 기둥과 머리가 만나는 잘록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3초에서 4초간 눌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요도 쪽을 압박하면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무드가 깨질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를 하나의 놀이나 테크닉으로 활용한다면 부부 사이에 색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 지금 나올 것 같아 좀 도와줘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내가 손으로 꽉 쥐어주게 하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두 사람의 친밀감을 높이고 남성에게는 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두 사람만의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전술 하나 더 여성은 청각에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의 사랑은 여성에게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너무 좋아, 당신 오늘 정말 예뻐, 미칠 것 같아 같은 짧지만 강렬한 언어적 표현들은 여성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남성이 소리를 내어 자신의 쾌감을 표현하면 여성은 내가 남편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좋아요, 더 해줘요, 혹은 아파요를 알리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할 때 두 사람의 몸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스태미나를 갉아먹는 생활 속의 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망가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의 절반 이상은 약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독이 있으니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힘을 빌려 더 과감해지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술 기운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뇌에서 그곳으로 보내는 신경 신호 전달 체계가 둔해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정력이 세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연사정이라는 일종의 기능 장애일 뿐입니다. 게다가 과도한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의 상징인 고환의 크기를 위축시킵니다. 술 먹고 사랑을 나눈 다음 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반응이 잘 안 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이 당신의 신경과 혈관을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원하신다면 술은 분위기를 돋우는 와인 한 잔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최악의 적입니다. 남성의 반응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펀지 같은 해면체 내 혈관이 확장되어 그곳에 피가 가득 차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우리 몸의 혈관은 즉시 좁아지고 혈액 순환 속도는 느려집니다. 좁아진 도로에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없듯이 수축된 혈관으로는 충분한 양의 피가 쏠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제 비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반응이 오더라도 금방 풀려버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맥경화입니다. 담배의 타르와 각종 독성 물질들은 혈관 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그곳으로 가는 동맥은 우리 몸의 다른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반신입니다. 즉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침실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오고 있다는 조기 경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비싼 보양식을 찾기 전에 당장 담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을 시작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 호르몬이지만 부작용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일로 돈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때 억지로 관계를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자연스럽게 힘을 강화하는 최고의 천연 비타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활력에 좋다는 뱀, 장어, 굴 등 수많은 속설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핵심 영양소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아연, 진트입니다. 전설적인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굴에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씨앗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와르기닌 아르기닌의 댄디입니다. 장어나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돕는 핵심 물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원리도 결국 이 산화질소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전립선이 튼튼해야 마지막 순간에 힘차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뱃살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부 비만은 남성의 무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기름진 튀김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대 위의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임의 기술부터 근육 단련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남성의 건강을 위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노력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파트너와의 교감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크닉이 화려하고 힘이 넘쳐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혼자만의 운동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여 침실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성을 감동시키는 애프터케어의 중요성,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식지 않는 부부애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특히 여자가 관계 후 남자의 등에서 느끼는 감정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5분이 다음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사랑꾼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마무리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모든 것이 끝나는 동시에 미션이 완료되었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직후 남성의 뇌에서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급격한 졸음과 나른함을 유발하는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바로 잠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강력한 마취 효과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릅니다. 여성에게는 부른기가 없으며 절정 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게 유지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남편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아내에게 나는 그저 도구였나 라는 비참함과 소외감을 심어주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아내는 다음번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아내를 탓하기 전에 지난번 관계 후 당신의 뒷모습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 5분의 법칙 아스트입니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고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거나 입에 키스하며 사랑해, 좋았어 라고 속삭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5분의 시간 동안 아내의 뇌에는 당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게 각인됩니다. 이 긍정적인 기억은 다음번 관계에서 아내의 마음을 더 빨리 더 뜨겁게 열리게 만드는 최고의 윤활제가 됩니다. 즉, 애프터케어는 아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완벽한 사랑을 위한 모든 재료를 손에 넣어봤습니다. 초반의 정지 동작을 통해 여성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시동을 겁니다. 중반부에는 입체적인 움직임으로 숨겨진 감각들을 깨우고 후반부에는 8분 이상의 지속적인 리듬으로 여성을 환희로 이끕니다. 그리고 평소 단련해둔 근육을 이용해 건강하게 피날레를 장식한 뒤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확인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딸 수 없듯이 침대 위의 기술도 부단한 연습과 호흡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 예를 들어 결합 후 1분간 기다려주는 것 하나만 실천하더라도 아내는 당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이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드럽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아내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실의 독입니다.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몸의 대화가 막히면 마음의 대화도 막히고 결국 관계 자체가 소원해집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아까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느낌이 어땠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야?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20대 때와 같은 강철 같은 힘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성급함이 사라지고 여유와 노련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힘이 조금 약해졌다면 손과 입을 더 많이 사용하면 되고, 양이 줄었다면 더 깊은 정서적 교감으로 채우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발끝으로 서서 소변 보기와 근육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활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튼튼한 골반 근육은 100세 시대까지 활기찬 남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하루에 몇 번 화장실에서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추는 탱고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리드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가고, 때로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발을 맞춥니다. 박자가 꼬이고 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고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 리듬을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복한 성생활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은 테크닉 경연 대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테크닉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고 당신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이 조금 서툴러도, 시간이 조금 짧아도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기교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밤 기교보다는 진심을 담아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침실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조화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달콤한 5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긴 호흡으로 남성의 건강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솔루션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연구하고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의 전문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큰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스킨십에서 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활력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